안녕하세요. 썰마담이에요. 잠 못 드는 밤,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까요? 안녕하세요. 29살 왁싱샵 여직원입니다. 왁싱샵이라면 다들 한 번쯤 간판 정도는 보셨을 건데요. 채모 제거용 왁스를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 다리털 등에 발라서 제거해주는 곳이죠. 그런 걸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놀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당연히 있죠. 예전에는 미용실에서 겸사겸사 하던 손톱 관리를 이제는 동네마다 한두 개는 들어서 있는 네일샵에서 하듯이 왁싱샵도 이제는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거요. 여름 같은 노출의 계절이 오면 방에서 문 잠궈 놓고 혼자서 힘들게 다리털 겨드랑이 털을 뽑거나 약품을 발라서 털을 녹여서 닦아내던 기억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일상에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으니 아주 편해진 거지요. 그래서 나름으로 털 때문에 고민하시던 손님들도 이 같은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됐어요. 손님은 다양하고 저희는 남녀 손님의 구분 없이 시술을 해드리고 있고 대다수의 손님들은 한 번 이상은 왁싱을 해보신 분들이 찾고 계십니다. 왁싱샵에 오면 일단 손님들은 남자건 여자건 간단히 샤워부터 하고 시술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겨드랑이 제모를 원하시면 겨드랑이가 드러나게 옷을 벗어야 하고 물론 비키니 라인을 정리하고 싶으시다면 하의를 전부 벗어야 하는 거죠. 제가 여자 왁싱사이지만 남자 손님들도 시술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남자의 완전히 탈의한 하체를 보면서 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쥐고 시술하는 과정이 꽤 민망한 적이 분명히 있긴 했습니다. 왁싱을 처음 하시는 손님이거나 저와 연령이 비슷한 젊은 남자 혹은 여자분인 경우는 서로 눈 마주치기가 민망할까봐 더욱 배려가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이제는 의사가 환자를 대하듯이 그저 무덤덤하게 상황을 대하며 저는 프로 직업인의 근처에 가기 시작했고 저를 찾아주시는 손님들도 자신의 은밀한 부분의 고민을 제게 믿고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의 남친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저희 남친이 몇 달 전에 우리 왁싱샵에 시술을 받으러 와서는 자신이 수영 강사라서 짧고 허벅지 라인이 많이 파진 삼각 수영복을 입어야 하는데 털 때문에 아주 난감한가 보더라고요. 자신은 별나게 온몸이 여기저기 털로 뒤덮여 있고 더구나 모가 빨리 자라기에 주기적으로 왁싱을 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다리며 팔이며 상체와 배 그리고 허벅지 주위의 수영복 라인을 중심으로 관리할 점들이 많았기에 그는 그간에 혼자서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와서 왁싱샵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해봤더니 자신이 직접 관리한 것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서 주기적으로 샵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샵을 다녔던 그는 우리 가게에는 처음 들른 것이었고 저와의 대면도 처음이었지요. 저는 이제 일이 어느 정도 손에 익어가던 중이었고 손님들을 대하는 데에서도 전문가의 포스를 풍기려고 애쓰는 중이어서 그에게 성실히 시술을 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하는 사람답게 탄탄하게 잘 잡힌 근육질 몸매를 가지고 있었고 키도 컸고 더구나 아주 미남이었습니다. 유머도 있어서 간간히 시술 중에 짧은 농담 혹은 경쾌한 대답도 곧잘 해주며 저의 사기를 올려주었지요.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자 잠깐 긴장을 하더니 자신이 신체적으로 조금 많이 민감한 편이고 지금이 조금 그러한데 잠깐만 양해를 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직감하고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발생하는 자연적인 신체적 특성이 있는데 낯선 여자가 그의 민감한 부위를 수시로 손으로 건드리며 시술하다 보니 그 자연성이 서서히 발현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님들의 시술 중에 익숙히 보아온 일이었고 그럴 때면 대다수 손님들은 무안해하면서 헛기침만 하거나 오히려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솔직하면서도 인간의 본연적 특성을 거스르지 않으며 이 난감한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무안하지 않도록 몸을 돌리고는 잠깐 시간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시술하자 하고는 비품을 이리저리 정리하는 척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점들까지 서로 배려하고 잘 마무리하는 것이 진정한 프로 왁싱가가 되는 길이란 생각도 들었습니다. 잠시 뒤에 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다시 시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난감한 순간이 한 번으로 그친 것도 아니어서 둘 다 꽤 긴장을 해야 했지만 그 상황은 그뿐 아니라 저 역시도 서로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감이 더 강해져 갔습니다. 이윽고 시술이 다 끝나자 그는 계산을 마친 후 잠깐 밖에 나갔다가 쾌청한 얼굴로 다시 들어오더니 긴 시간 수고 많으셨다며 비타민 음료까지 한 박스 사와서는 제게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주기적으로 제게 와서 시술받는 단골 고객이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수영 스쿨에서 받은 기념품인데 젊은 여자들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작은 다이어리나 쿠키 세트 같은 것을 주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쩐지 그 선물들이 저에 대한 개인적 호감이 익어가는 과정이란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서로의 첫 만남이 매우 어색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보통의 연인들처럼 그저 덤덤히 상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저녁 식사 초대도 받고 이후로는 서로의 지인들과 어울려서 술자리도 가지고 서로의 집에 놀러도 가며 점점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우리가 왁싱샵 직원과 손님으로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주위 사람들은 때때로 묻습니다. 이미 상대의 신체적인 것을 전부 다 봐버렸는데 사귀기도 전에 이미 환상이 다 깨져버린 건 아니냐고요. 글쎄요. 굳이 환상이 깨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애초에 상대의 몸에 대한 관심이 환상에 불과한 거라면 빨리 깨져버린다 한들 우리 사랑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고요. 어떻건 우린 남들이 연애하는 방식과 반대로 시작한 셈이지요. 보통은 상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하나씩 마음을 떠보고 이해해가면서 점점 상대를 알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자연본연을 먼저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간 것이니까요. 제 남친은 그런 논리를 들이밀면 자기가 아주 억울하다며 애교 섞여 심통을 부립니다. 자신은 몸이건 마음이건 저한테 처음부터 숨김없이 다 드러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면서요. 하하, 그렇다고 왁싱사가 손님과 똑같이 맨몸으로 시술을 한다면 서로 형평에는 맞을지는 몰라도 보기엔 뭔가 좀 괴상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의 우리처럼 알콩달콩한 연애가 과연 오게 됐을까 하는 의문도 살짝 쿵 드네요. 어떻거나 저는 이번 주에 남친이랑 발리로 떠납니다. 아주 예쁜 비키니로 새로 샀고요. 물론 그 전에 남친의 왁싱도 해줘야 하고 많이 바빠지겠죠. 그런데 저한텐 누가 왁싱을 해주냐고요? 하하, 제가 스스로 하긴 하지만 남친에게 도움을 좀 청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그는 이미 여러 번 왁싱을 겪어봤으니 나름으로 능숙한 조교의 역할을 다하지 않을까 싶네요.